네,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서 원래 예정된 의사 선생님이 아닌 집도의라고 하죠. 수술하는 선생님이 아닌 치과 의사 등에게 성형수술을 시킨, 제가 발음 잘못한 거 아닙니다. 치과 의사한테 성형수술을 시킨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병원 의사는 성형수술 도중 부주의로 환자를 숨지게 하고 진료 기록까지 조작해 책임을 피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지은 기자의 보도 내용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층짜리 건물 한 채를 모두 사용하는 서울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입니다. 이른바 서울 3대 성형외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비싼 수술비에도 유명세를 따라 찾아온 환자가 줄을 이었지만 일부 수술은 상담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취에 들어가면 환자는 집도의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치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대신 맡긴 겁니다. 제가 의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마취를 해도 되겠냐고 제가 그랬더니 간호사분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오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장 유모 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환자 33명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속이고 치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병원 명성이 쌓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 병원에 다시 재수술을 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라면 다시 재수술을 한다고 해도 누가 할지 모르는 거고 제대로 해줄지도 모르는 거고 사람들 다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간호사부터. 이곳에서 일하는 의사 36살 조모 씨는 성형수술 도중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쌍꺼풀과 코 수술을 하던 10대 환자가 수면 마취 상태에서 호흡하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뇌 손상에 이르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실수를 숨기려 수술 과정의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병원 측은 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협진을 오해한 것으로 단 한 차례도 비전문 의료진이 집도한 사실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협진한 의사들 역시 유명 대학병원의 외래 교수를 역임하고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사들이었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자, 변호사님, 유령 수술이라는 게 뭡니까? 유령이 수술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성형 수술을 하기 전에 상담을 이제 어떤 전문 선생님과 합니다. 예. 한 다음에 이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A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예. 실제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를 한 다음에는 B 선생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B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에 다시 B 선생님은 자리를 나갑니다. 환자로서는 A 선생님이 당연히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B 선생이 B 원장이 수술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일명 유령 수술, 대리 수술이라고 많이 부르죠. 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유명한 선생님 A 선생님한테 수술을 받습니다. 700만 원을 내세요라고 700만 원을 내지만 실상 수술은 그보다 훨씬 그러니까 성형 전문의가 아닙니다. 뭐 아까 이번에는 뭐 치과 의사가 있었고요. 뭐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 아니면 뭐 쌍꺼풀 수술은 안과 선생님한테 대신 수술을 받게 하는데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큰 돈을 받은 다음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다른 집도의에게 집도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혹시 오해해서 할까봐 치과 의사가 어떻게 성형 수술합니까? 이런 얘기했는데요. 양악 수술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도 맞습니다.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뭐 그 부분을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비인후과에서도 코 수술하고요. 안과에서도 쌍꺼풀 수술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고 그 선생님한테 가서 당연히 수술을 가고 그래서 비싼 비용을 지불한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병원 측이 뭐라고 했는지 저는 그게 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 측의 그 해명 볼까요? 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한답니다.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협진을 오해한 것이다. 자, 앞으로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저 부분은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코 수술을 할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사안은 안면 윤곽 수술이니까요. 여기서는 안면 윤곽 수술을 할 때 좀 더 이 안면 윤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치과 의사와 협업을 해서 수술했다.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암암리에 지금 강남이나 이런 쪽에 있는 대형 성형외과 그
병원에서는 이런 유령 수술의 논의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겪고 있는 분한테 상담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좀 이상한 것 같다. 예. 마취를 하기 전에 분명히 다른 선생님을 보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이유는 증거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의뢰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뢰인은 마취 직전에 잠깐 다른 의사를 본 것뿐이었거든요. 그것뿐이다. 그렇죠. 아까 또 제가 설명드렸듯이 마취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의사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웠고 내부적으로 그 실제 대리 수술을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양심 고백이 없는 이상은 참 아하. 잡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성형 수술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습니다만 이게 성형 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를 기망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